안녕하세요, 선생님. 경기도에 살고 있는 60대 부부가구입니다. 저희 부부는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 외에 특별한 재산도 없고 소득이라고는 남편의 보험수당 180만 원이 전부라 그동안 기초연금을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갔더니 주민센터 담당자가 하는 말이 보험수당 180만 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급여금을 소득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었는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닐까요? 보험수당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받는 수당인데 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너무 속상하네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음악 알베르토입니다. 2024년 현재 어르신들이 받고 계신 연금, 수당 등의 소득은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것도 있고 기초연금에 반영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9가지 소득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9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 궁금해하시는 보훈수당 180만 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2014년 현재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즉 기초연금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은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뿐입니다. 여기서 직역연금이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이렇게 4가지 연금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 받고 계신 보훈급여는 과연 이 4가지 연금에 해당할까요? 정답은 직역연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혹 주민센터 담당자들이 보훈수당과 군인연금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보훈수당은 국가보훈처에서 매달 지급하는 보훈급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연금과 보훈급여는 엄연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주민센터 담당자의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급여는 기초연금 계산 시 공적 이전 소득에 해당하므로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는 다른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으시다면 충분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센터에 다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고 만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가 불친절해서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옆 동네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 어디에나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9가지 소득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첫 번째는 공공일자리 소득 및 자활근로소득입니다. 노인 일자리 소득, 장애인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자활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제공되는 근로소득은 기초연금의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두 번째는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산재급여입니다. 조금 전 설명드렸던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근로 등 기초연금 산정 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곳에서 일하시다가 받는 산재급여는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단 일반적인 산재급여는 기본공제 없이 100%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세 번째는 실업급여입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직장의 폐업이나 권고사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업급여는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받으셔도 됩니다.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네 번째는 일용근로자의 소득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지 아니한 사람의 소득은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초연금 계산 시 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돼서 월정의 급여를 받는 사람의 소득만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에는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도 포함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다섯 번째는 장애인연금입니다.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은 소득에 포함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여섯 번째는 유공자 생활지원금입니다. 독립유공자에 관한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에 관한 생활조정수당,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일곱 번째는 주택연금, 농지연금입니다.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집과 농지를 담보로 받는 대출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오히려 매달 받는 연금의 합계만큼을 부채로 인정해서 100%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기초연금에 아주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6가지 관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가입 자격은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둘째, 가입 연령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셋째,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여야 하는데요. 다주택자라도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가입 가능하며,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2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넷째, 대상 주택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다섯째, 거주 요건은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주택연금 가입자 및 배우자가 의사 능력 및 행위 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 능력 또는 행위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 성년 후견 제도를 활용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주택연금의 장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첫 번째는 자기 집에 계속해서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주택연금의 장점 두 번째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 아파트를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부부가 장수해서 12억 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약속한 연금을 조건 없이 계속 지급합니다. 이번엔 반대로 10억 원 아파트를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연금을 2억 원만 받고 부부가 모두 사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10억 원에서 그동안 받았던 연금액의 합계, 이자, 보증료 등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자녀에게 상속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에는 단점이 없을까요? 물론 주택연금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주택연금은 가입한 때의 주택 가격과 가입 연령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입 후 집값이 오른다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남는 돈이 있다면 자식을 포함한 상속인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손해라기보다는 주택연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1.5%의 초기 보증료가 발생하고 이후 매년 0.75%의 보증료가 발생하는 것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연금 가입 후 해지도 가능할까요? 물론 주택연금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주택연금 대출 잔액과 이자를 전부 상환하고 해지 및 말소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해지 비용이 발생하고 주택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보증료 회수가 불가합니다. 또한 주택연금을 해지하셨다면 3년이 지나야 재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여덟 번째는 아동수당입니다.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은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마지막 아홉 번째는 자녀에게 매달 받는 생활비입니다.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생활비, 즉 용돈은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거 여부를 떠나 자녀의 모든 소득과 재산은 부모의 기초연금 계산 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초연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9가지 소득을 잘 활용하셔서 기초연금 수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